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궁금한데 어떻게 주제 잡아오셨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기대해도 될까라는 주제인데 대표님 요거는 뭐 지수를 의미하는 건가요? 기대해도 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다 합니다. 모두 다 합니다. 좀 돌아가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월달 2025년도가 시작한 지가 이제 3일째 됐습니다. 네, 그런 쪽에 됐는데, 그럼에도, 시장은 아직까지도 이제 작년에 위축된 모습들, 여기서, 좀, 국장은 안 돼. 라고 하는 상황 쪽에서 뭔가 좀 변화가 나오고 있는 시점들이죠. 그런 것들이 시원하게 변화가 들어올지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 외국인들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점 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지난 연말하고 지금하고 뭐가 바뀐 게 있느냐, 별로 바뀐 게 없다라고 얘기는 하겠죠. 그중에서 또 매크로 지표를 얘기하게 되면 여전히 부담스럽다. 어떻게 달러 이제 109대 강아지 한 마리, 흰 강아지 109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뭐 노려볼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쪽들. 그러다 보면 환율이 제대로 또 원화가 강세가 못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달러가 109대 갔었을 때 그러면 저희는 뭐 1,480원, 1,500원대까지 가는 모멘텀이 나온 게 아니라 멈춰 있죠. 달러가 강한데도 저희는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동안에 좀 너무 우려감을 충분히 반영한 지금 환율이 아니겠느냐 한쪽에서 여기서 반대로 그러면 달러화가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원화가 좀 빠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걸 좀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단순하게 환율이 높은 거를 좀 보는 게 아니라 반락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달러 강세만큼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여기다 또 10년물 국제금리 동향을 보게 되면 4.6입니다. 이러다가는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나오는 또 미국의 국채 입찰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긴 하셔야겠지만 이게 좀 절대적인 높은 수치와 함께 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행정명령이 나왔었을 때 재정을 확대하는 모습들로 나오면서 이어질 부분을 좀 선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측면 쪽에서 미리 반영했다가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어떤 어조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는 또 반락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하게 되면 그런 관점 쪽에서 이렇게 안 좋은 매크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 더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쪽에 어떤 기폭제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축됐던 국면들이 살아나는 국면들을 좀 더 보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작은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연속성을 많이 봅니다. 그런 쪽에서 금요일 날 그래도 외국인들 한 2천억대 그리고 선물 강하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들이 다시 선현물 매도를 좀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 한번 자세를 잡아놓고는 계속 또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다 보니까 오늘은 의외로 코스피 지수가 강하네요. 그러네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중요한 저항권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를 못해서 계속 빠졌던 모습들이 오늘은 지금 바싹 달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항을 안착해서 나왔었을 때에 대한 변화를 생각한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시도가 들어와서 조금 좀 자유로운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후속적인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 배경들인데 오히려 그게 좀 격차가 좀 컸었던 이격이 좀 컸었던 코스피가 좀 오늘은 빠르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은 솔직히 뭐 그렇게 위축돼야 될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동안에 좀 물리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더 해서 좀 회복해서 좀 빠져나올 자리를 또 계속 또 체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또 시장 붙어보자. 이게 더 맞는 전략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봤더니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매수 전환이 나왔는데 오늘 너무 강하잖아요.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6%대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고 있겠지 하고 해서 제가 열어봤는데 금액이 너무 작고요. 순매수 1위가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돌아오는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외국인들의 컴백이라는 신호를 체킹하려면 어떤 거를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또 중요한 게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변화, 특히 아마 아모레퍼시픽은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구환신 정책이 소비재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전 쪽으로만 한정돼서 봤던 모습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확대시키겠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를 중국의 정책들이 이제 또 한두 달 뒤 가게 되면 또 전인대가 나오죠. 그런 쪽에서 좀 더 확대되는 중국 소비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나왔었을 때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어디겠느냐 이런 쪽을 보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전에 썼던 화장품 쪽에서 나머지는 또 주춤하죠. 이쪽으로 또 몰리다 보니까. 근데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반도체 쪽으로 연결 가는 속도가 좀 더 강화되는 모습들 쪽에서 그렇게 많이 안 산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좀 충분히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강도가 밀어 올리는 모습들은 작은 거 가지고도 충분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들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장의 리딩주는 정말 주인공은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 반가운 모습이잖아요. 반도체주를 좀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시장 주도 다시 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도체주 관련돼서 어떻게 종목도 주셨고. 다 그래서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패스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반도체주 된다 안 된다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벌써 시그널은 분명히 나왔던 게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고생하다가 특히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AI 에이전트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학습에 이어서 추론까지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인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HBM 특히 내가 하고 싶은 빅테크 기업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계속 또 추론 과정과 함께 AI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충분히 보여줬던 게 지난주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보다 한 600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아니라 800억 달러까지 확 증액시키면서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국내 쪽에서는 그러면 AI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한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 다를 보는 게 아니라 HBM 쪽으로는 계속 모멘텀이 EPS 확장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는 계속 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계속 주위에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국내에서도 HBM 쪽의 강자 하이닉스는 그에 따른 몸값과 그에 따른 또 실적 특히 아마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인가요? 그때 8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겁니다. 나와요. 영업이익 4분기 수치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거의 비슷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인가요? 8조대. 물론 8조대 후반과 8조대 초반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기분이 되게 안 좋겠죠. 물론 하이닉스는 와 우리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격차가 좁아지면서 그만큼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또 다른 섹터들까지 충분히 다 있는 상황들인데 단순하게 반도체를 하는 하이닉스에 뒤진다. 라는 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HBM이 얼만큼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걸 따라서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여러 가지 좀 부진한 모습들도 이거 하나로 수익을 방어하고 있고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쪽들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HBM의 강한 변화 이거는 계속 또 체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나오는 HBM 관련된 쪽들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물론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 쪽도 반응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관련된 모습들이 HBM이 과연 끌어질 때,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듯이 올해 고급 과잉으로 그냥 쭉 빠지는 모습들은 전혀 아니란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럼 그에 따른 실망감이 오히려 우려감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다시 기대로 바뀌는 모습들이겠죠. 그에 대한 변화를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좋게 보시는데 또 2, 3일 내에 또 장비주들이 HBM 장비주들이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저희도 막 따라 사고 싶어요. 지금 막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안 되나요? 단기 가격 부담이 나온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처음에 지난 이토마토 방송 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나셨을 때는 지금은 챙기고 조금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조정권 나왔을 때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피크는 CS 2025에서 나오는 어떤 젠슨왕 선생님의 멘트에 따라서 조금 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특히 블랙웰이 지금
자꾸 지연이 되느냐 마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열 때문에 발열이죠. 네. 발열을 잡는 거를 지금 설계 쪽으로 블랙웰 시리즈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HBM 쪽으로 넘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이런 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네네. 근데 HBM 쪽에서도 뭘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커질 수 있는 쪽들이 발열을 잡는 쪽의 변화를 다른 뭐 어떤 장비 쪽이나 네. 아니면 또 변화가 좀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관점들은 연장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BM이 지금 블랙의 발열 문제 때문에 애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HBM 관련주라던가 굉장히 강하게 탄력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CS에서 젠슨왕 그 CEO의 멘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계획을 내놓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포인트 맞춰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시세 조금 봐드리면은 HBM 양산 관련해서 직접 기여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강한데요. 특히 장비단에서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탄력적으로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PSK 이런 종목들도 거의 10% 가까운 강한 상승 보여주게 되면서 뭔가 좀 나이는 HBM 쪽으로 타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대표님, 저희가 금요일장에 많이 궁금했던 게 아니 신재생 이제 살아나나? 네.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저희가 표출할 만큼의 강력한 시세가 나왔고 너무 트럼프 리스크가 과도했나라는 생각도 너무 쫄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많이 했거든요. 쫄았네요. 2차 전지 보면서 네. 쫀 겁니까? 아니면 계속 주의를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추가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분위기 전환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네,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들은 아마 그러니까 한쪽으로 계속 쏠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반대 효과. 그러니까 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세 그냥 팍 올리고 이쪽은 신재생 안 돼. 무조건 또 어떤 화석연료 쪽으로만 팍 돌아가려고 하는 기조가 좀 공감대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너무 그렇게 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보다는 요거는 너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안쪽에서 좀 변화 가능성도 좀 약간 완화된 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반응을 했고 네. 그러다 또 중요한 거는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좀 반발매가 나오는 시점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수가 변하다 보니까 네네. 이 지수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이 저점 대비해서 막 5%가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를 반영을 못하고 그냥 정체돼 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좀 같이 들어왔다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지수와 함께 움직였다는 쪽에 어떤 포인트를 맞추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수와 함께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즉 중기 저항선 정도까지 반응을 하는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상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네네. 저희가 예상했듯이 트럼프 정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가지는 않는구나 라는 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정책 확인, 불확실성 해소, 그다음부터 턴하는 게 좀 나오겠죠. 그 전까지는 일단 목표치는 중기 저항선. 네. 아마 지금 보시기엔 61선 정도? 61선. 역배열돼 있다가 거기까지 들어오는 정도까지가 가장 중요한 첫 단계 같고요.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확인할 게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은 시장에서 그래도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네. AI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쪽과 함께 거기서 파생되는 뭐 여러 가지 변화들. 그러니까 AI가 훈련이 잘 돼서 나올 수 있는 뭐 로봇부터 그리고 또 뭐 이게 AI와 함께 또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뭐 드론부터 이런 나오는 여러 가지 단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강화가 먼저 나오고 시작하고 특히 신재생, 2차 전지 그리고 또 바이오까지 바이오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금리가 일단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가 변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주도하면서 네. 주가를 딱 일으키면서 코스닥 지수와 함께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를 한번 좀 지켜보시는데 네. 확인되게 되면 가장 또 탄력이 좋을 수 있다 보니까 관심권역은 두시고 네. 대응 준비 네. 확인된다 네. 쏘세요.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약간 간과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호의 시점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알려주세요. 대표님. 네. 나 안 잘리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또 유머러스하게 오늘 같이 좀 세 가지 큰 틀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신재생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다만 60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돌파하는 각이 나오면 조금 더 시원하게 갈 것 같다고 하니까 기준선을 잘 체킹해 놓으시고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레 시선이었습니다.